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원봉사 관리의 실제 이 모집 선발 및 면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잠재적 자원봉사자 욕구 확인 우선, 자원봉사 모집 과정, 모집 계획에 대한 평가 내용 및 필요성, 자원봉사 모집 기본적 원칙, 선발 및 면접 과정,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이해 부합을 경고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선발 및 면접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위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격 혹은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발굴, 조직으로 유인하는 일련의 과정 선발을 위한 행위, 예비 행위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모집이라고 합니다. 모집과 그리고 선발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집은 채용 예정 직무에서의 응시자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수행하는 적극적 행위이고요. 선발은 적합한 사람을 가려내는 소극적 행위입니다. 일단은 모집하는 것, 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발을 하게 되겠죠. 일단 모집은 뭐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적합한 사람을 이제 가려내서 선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할 건 모집이죠, 모집. 선발이 아니고 모집. 네. 그래서 잠재적 자원봉사자와의 욕구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표현하는 원, 그리고 기관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개별적 욕구를 지닌 자원봉사자 확인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자가 관심 있는 업무의 유형, 업무의 시간적, 공간적 유연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보상 등 자원봉사자가 기관으로부터 바라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원어로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원봉사 모집 과정의 시작, 자원봉사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와 매력이 있는 바람직한 자원봉사 업무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모집 단계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욕구와 기관이 원하는 욕구가 일치할 때 그 자원봉사자를 확인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봉사자가 원하는 것과 그죠, 기관이 원하는 것이 일치해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를 경우에 배치할 수가 없겠죠. 자원봉사자가 하길 원하는 것과 기관이 하길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는 그거는 뭐 배치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은 이런 것에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공고를 내고 또 봉사자들은 나 이런 걸 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여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모집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봉사자가 기관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봉사자가 원하는 것과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관이 원하는 것에 맞출 수는 있겠죠.
네,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모집 과정.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는 사실 충분한 자원봉사자를 일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이렇게 깔때기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넓죠. 그죠? 굉장히 넓은 면에서의 최대한 많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확보를 먼저 해놓고 거기서부터 점점 더 이렇게 보시면 좁아지죠. 점점 더 이렇게 좁아지는데, 이 좁아지는 것으로 계속되는 구별과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많은 수를 확보해 놓고 점점 더 이제 좁혀오면서, 이렇게 좁혀오면서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원봉사자 모집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충분한 수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적합한 자원봉사자 확보 부족과 맞지 않은 자원봉사자 과잉 확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필요한 자원봉사 업무와 자원봉사 지망자들의 욕구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기관에 필요한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리해 나가는 비율 할당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코이카 단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이게 해외 원조 개발 기구거든요. 한국 해외 원조 개발 기구입니다. 이게 협회 정도, 어소시에이션이니까 협회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나라라고 하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데, 원조로 본다면 물질적, 그러니까 재정적 그런 원조도 있고요. 그냥 사람이 가는 원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이카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중단됐지만, 코이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한 해에 뭐 정말 수백 명 이상의 사람을 모집해서 해외 파송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요 산하에 보면 KCOC라고 있어요. KCOC. KCOC가 뭐냐 하면 NGO 단체들, 코이카 자체적으로도 봉사단원을 모집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KCOC는 우리나라에 있는 NGO 단체들의 모임 연합회예요. 이 KCOC에서 많은 NGO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이제 월드 비전, 굿네이버스, 뭐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그런 NGO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각각 NGO가 모집해서 이 코이카 단으로, KCOC 단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도 우리 과 학생들 많이 이렇게 파송해 봤어요. 2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1년 동안, 최소 1년입니다. 이건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파송을 해봤습니다. 파송을 해봤는데, 문제는요, 충분한 수의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좀 막혀 있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다 아들은 캄보디아 시엠립에 그리고 딸은 네팔에 갔다 왔습니다. 이 케이쇼시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모든 것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모든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가셔서 그냥 봉사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크게도 충분한 수의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안 돼요. 문제는. 크게도 충분한 수의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워요. 또 기관에 적합한 자원봉사자 확보가 또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기관에 잘 맞지 않는 또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지원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항상 미달입니다. 항상 미달이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항상 미달이었습니다. 항상.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난 무조건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아니라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기간 최대로 내 같은 경우는 다녀올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가지고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정말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우리 TV에 보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간다고요. 충분한 수의 자원봉사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혹은 그 기관에서 원하지 않는, 맞지 않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하고 선발 과정 또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모집, 누구나 가능한 자원봉사활동, 뭐 밑바탕 만들기라든지 도시락 배달 등은 위한 모집시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많이 모집해 두는 것이죠. 방법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포하고 기관의 소책자나 전단, 포스터 배포 등을 한다. 또 대중매체를 이용하고요. 지역사회 내 소집단 활용하고요. 입으로, 구전, 입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가능하고 기관의 홍보도 가능하지만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이카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 해 뭐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가야 되니까요. KCOC라고 이 각각의 단체들이 정말 뭐 많은 단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그 많은 단체들에 할당을 해서 월드비전 올해 10명, 뭐 20명. 월드비전은 좀 많겠네요. 큰 단체이기 때문에 국내에 벌써 이런 식으로 큰 단체들은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합니다. 뭐 아주 큰 단체 30명, 50명 이렇게 배정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단체에서 모집하고 선발을 해서 함께 코이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코이카가 한꺼번에 뭐 수백 명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모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돈도 훨씬 더 작게 들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해외 봉사일 경우에 그렇고요. 국내 봉사도 국내 봉사인 경우에도 네. 어,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국가 근로 있잖아요. 국가 근로도 이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사실. 국가 근로는 학교에다가 할당을 해서 학교에서 지역에
상담센터라든지 사회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센터에 이제 근로 요원을 보내주는 거죠. 물론 그건 약간의 페이를 받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페이는 받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페이를 받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자원봉사의 개념이죠. 자, 자원봉사자 모집과정 표적 모집. 일반 모집이 있었고 이제 표적 모집. 자원봉사 직무가 제한된 기술이나 태도가 요구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적인 기술,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라든지 뭐 간호라든지 뭐 이런 거죠. 또 시간적인 여유, 9시부터 5시까지 하는지, 또 특별한 태도, 정서불안 아동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고,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경우, 예,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은 그냥 모집할 수는 없고 표적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타겟을 정해놓고 표적을 정해놓고 모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한 효과적인 모집 캠페인 개발 과정에 8단계가 있습니다. 이 8단계의 효과적인 표적 모집 개발 과정, 첫 번째는 수행할 직무가 무엇인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타겟을 정하려면, 표적을 정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뭐 프로그램이다 하면 프로그램, 전공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호다 하면 간호를 찾아야 되겠죠. 한국어다 하면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상담이다 하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할 직무가 무엇인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그 직무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예를 들어 상담이다 그러면 어디에 있겠어요? 각 대학에는 상담학과에 있겠죠. 혹은 또 상담센터에 있겠죠. 뭐 컴퓨터다. 그럼 마찬가지죠. 주로 이제 컴퓨터 학과에 있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직무에 관심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대학 내에 있는 조리과가 있겠죠. 간호다 그럼 간호과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직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나오면 그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가 어디 있을 것인가도 거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잠재적 자원봉사자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럼 대학에 있겠구나. 보건계열에 있는 대학에 있겠구나. 뭐 그렇게 찾을 수가 있죠. 딱 명확하게. 예를 들어 안경이다 그러면 안경과가 있는 대학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안경사들 중에서도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안경점에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잠재적인 대상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대상일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과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그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참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그 다음에 5번째,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 욕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기관의 욕구고요. 참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사자의 욕구와 그죠? 봉사자의 욕구와 그 다음에 기관에 원하는 것에 이 두 기관과 봉사자 간에 그것이 맞아야지만이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관에서 원하는 것과 봉사자가 원하는 게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봉사자가 아니에요. 잠재적인 자원봉사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니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 이 사람들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자원봉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효과적인 모집 메시지의 개발. 사실 동기부여, 이걸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 여름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캄보디아를 간다 그러면 캄보디아에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죠. 또 캄보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내가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참여하게 됩니다. 뭐 항상 20여 명 이상, 30명 가까이는 항상 다녀왔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에도 이제 제주도에 있는 세소망 요양병원에가 뭐 대부분 가서 봉사를 했는데, 뭐 가서 그게 한다. 거기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그 봉사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는 제주도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항상 뭐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하루는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사실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해요. 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집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누가 모집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요, 정말 이게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무나 했으면 안 되고요.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질문이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집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업무 이제 분담표를 다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에서, 이건 일반 모집이 아니라 표적 모집, 어떤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그 타겟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모집할 것인가. 일단 타겟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그들을 당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에서 효과적인 표적 모집 개발 과정 1단계를 보시면요. 수행할 직무는 무엇인가? 잠정적 자원봉사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무엇을 알려주지 못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기관의 자원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원봉사자가 기관에서 할 일이 아주 다양하고 많을 경우에도 그렇죠. 특수한 일부 집단을 표적 집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수행할 직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한 일을 하면 또 안 알려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일을 할 때도 안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효과적인 표적 모집 개발 과정의 2단계는 그 직무에 관심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차별화된 모집 전략과 메시지로 모집하고요. 모집 캠페인의 특화가 필요하다. 특정 연령층, 성별, 지역의 배경,
전문적 기술 등에 따른 모집 대상 구체화, 특화된 모집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 집단 욕구에 직접적인 호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적인 표적 모델 개발 3단계에서는 잠재적 자원봉사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잠재적 자원봉사자가 특수지역에 살고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요청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집단에 직접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이 정보 취득의 선호 수단에 따라 신문 구독 선호청, 라디오 선호청, 컴퓨터 사용 선호청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거는 분명히 타겟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 타겟에 따라서, 표적에 따라서 당연히 그에 맞는 곳에 방문해서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주로 요즘은 이제 신문이나 라디오에도 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컴퓨터, SNS, 컴퓨터 광고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광고 수단을 통해서 모집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보통 요즘에는 신문이나 라디오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한 그죠. 온라인 광고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